8번은 가가 X몰 농도의 HA가 있고요. HA가 있고 나가 0.1X몰 농도의 HB가 있고요. 그리고 K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하고 KA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하고 얘는 pH가 4라고 한다. 야, HA와 HB의 이온화도는 같다라고 나와 있다. 얘들아, 요거 쓰려고 아까 5번 문제에서 요거 쓰려고 했는데 완충용이라서 쓸 게 없었지. HA 화살표 A-의 H3O 플러스 이렇게 있을 때 얘가 C제로 C제로 지난주에 보여준 거야. C제로에 마이너스 알파 C제로 더하기 알파 C제로 더하기 알파 C제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C제로 평행일 때 1 빼기 알파 이거야 1A를 쓰는 거야. 1 빼기 알파 C제로 알파 C제로 KA가 알파 제곱 C제로라 그랬지. 왜? 1 알파가 굉장히 작을 테니까 약한 산. 오케이? 그러면 C제로 하나 없어지고 알파 제곱 C제로 되지? 알지? 자, 그러면 이온화도 알파는 뭐보다 뭐? 이온화도 알파는 뭐냐? C제로분의 KA에 이렇게 돼? 그래서 알파는 제곱분의 x분의 10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되고 돼? 그리고 수소연의 몰농도가 알파 C제로잖아? 그지? 알파 C제로 저기에서 나에서는 알파 C제로 집어넣으면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란 말이야. 알파 곱하기 0.1x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된다는 거지. 돼? 아하. 그러면 알파를 어떻게 할까? x를 어떻게 할까? 열림이 되나? 알파 제곱 x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고 알파 x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지? 돼? 양변에 제곱하고 x 곱하고 알파 제곱 x 되냐? 알아? 얘는 그냥 0.1 나누고 알파 x 10의 마이너스 3제곱 알파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 돼? 둘의 이온화도 알파가 같다고 하니까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x는 0.1이네 되지? x는 0.1이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자, 가에서 A-분의 HA의 비율이 왜 1일까요? 그게 1이면 안 되지요? 그지? D
디귿의 HB의 이온화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뭐 역으로 추적하지 뭐. 알파가 0.01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퀄 제곱분의 KA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그치? 어떻게 해야 돼? 맞나 보다? 맞나 봐. 돼? 응? 네. 되니? 저 식에 좀 익숙해지면 문제 푸는데 좀 편리하단다. 내가 굳이 요 평형식까지 세워가면서 반응점, 반응, 평형, 그지? 세워가면서 써준 이유는 아직 너희들이 요 식에 익숙하지 않을 듯 하는 느낌. 벌써 익숙하면 좀 징그러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외계인을 가르치나 뭐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느낌 오나? 그지? 그래서 요 식에 좀 익숙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식들에 내가 생각할 때 요 1단원에서 핵심은 염의 가수분해라서 염의 가수분해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걔를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서 요 식을 좀 중간에 띄워서 별로 안 중요한 듯이 집어넣었지만 계산식 나온다 그러면 얘밖에 없어. 강산에 대해서는 우리 화학 4단원에서 이미 했잖아, 그지? 강산이나 강염기의 pH에 대해서는 이미 했어. 산의 농도가 수소연의 농도고, 염기의 농도가 수산화연의 농도고. 자, HCl하고 HA하고 약산, 혼합물, 혼합수용액 100ml에 1몰 농도 NaOH를 넣었을 때 NaOH의 부피에 따른 A-A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P에서 pH가 6.3이다. 0.02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지. 그지? 네. 그렇다는 얘기는 P에서 HA랑 A가 평형을 이뤘다는 얘기야. 그지? 원래 0.02몰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HA가? 네. HA 0.02몰하고 HCl 몇 몰이야? 1몰 농도 100ml, 80ml잖아, 그지? 그지? 그래프 안 보여? 그래프. 자, NaOH가 80ml 들어갈 때까지 A-가 생기잖아. HCl하고만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먼저 수소로 빠져나와 있는 녀석하고만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80ml까지 그래서 A-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다가 100ml 들어갈 때 이렇게, 그지? 20ml 들어가니까 1몰 농도 20ml 들어가니까 0.02몰, 그지? 돼? 0.02몰이잖아. 0.02몰에 A-가 존재한단 말이지. 그지? 90ml에서 0.01몰에 A-가 존재한단 말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원래 있던 HA가 0.02몰이 있었고, 그지? HCl은 몇 몰 있었던 거야? 0.08몰이 있었겠지. 여기까지 HCl이 중화되는 거야. 되는 거지? 근데 강한 산과 강한 산의 짝여기가 있어봤자 얘네들은 완충용액이 만들어지질 않고요.
그렇지? 되니? 네. 자, 요 P에서 pH가 6.3이라는 얘기는 핸더슨 하셀버식을 활용하면 어떻게 돼? 얘가 되겠지? HA인데 그지? 얘가 1이니까 0.1, 0.01, 0.01 되는 거야? 그럼 같네 그지? 그래서 KA가 10-6.3이 될 거고 되는 거야? 염기의 이온화상수는 하고 나왔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 염기 이온화상수는 10의 마이너스 7.7인가? 그지? 더하면 14가 나와야 되니까 지수값을 더하면 자 P에서 A-의 몰롱도분의 CL-의 몰롱도는 8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네 몰수비 그지? 잔다 졸려 죽겠어? 네. 아이 새끼야 지가 질문해놓고 초짜면 잠안 자고 있었습니다. 자 Q에서 OH-는 0.2 몰롱도이다 라고 나와 있네 몇 밀리리터인데? 100ml야? 응? 100ml야? 125. 그럼 225지? 그지? 네. 225ml에 25mm이 있어. 그지? 225ml에 25mm이 있어. 그럼 9분의 1 몰롱도네. 수산화연의 몰롱도는 되냐? 네. Q는 틀렸네. 디귿은. 오케이? 강한 염기니까 그냥 NaOH 남아있는 것의 몰롱도가 수산화연의 몰롱도로 잡아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 집에 가서 채점하고 숙제 제대로 해서 채점하고 질문 생긴다 그러면 카톡으로 보내든지 알아들어? 응? 해주시고요. 자,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또 읊어댈 거야. 이게 자꾸 듣다 보면 이해된다는 착각을 하게 돼. 처음엔 그러다가 나 이해하고 있어 라는 착각을 좀 하다가 그러면 결국은 이해를 하게 돼. 그런 착각이 선호순환이 되어서 알아들어? 그래서 또 얘기할 거야. 또 얘기할 거야. 자, 우리 말이야. 더 이상 얹어 나갈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레니우스산 염기. 아레니우스산은 브렌트들 로리산하고 거의 영역이 겹친다 그랬지. 네. 그지? 뭐 빼고? 뭐 빼고? 물 빼고. 물은 빼야 돼. 브렌트들 로리산이 될 수 있어, 물은. 근데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하면 물을 물에 녹여서 수소연이 나와?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아레니우스산은 공유결합 물질이면서 수소연을 낼 수 있으면 아레니우스산이야. 그지? 근데 이제 브렌트들 로리산은 얘도 이제 수소연을 낼 수 있으면 되는데 줄 수 있으면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거의 영역이 겹쳐. 그리고 아레니우스 염기는 브렌트들 로리 염기에 비하면 정말 이만큼의 브렌트들 로리 염기 저 영역이다. 요렇게 요 일부분에 해당하는 게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보면 돼. 겁나 많단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아레니우스 연기는 무조건 이온결합 물질이어야 해. OH-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뭐 아레니우스 산염기, 브렌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가 이렇게 되고, 브렌테드 로리에선 짝산과 짝염기, 그지? 짝산과 짝염기 돼? 이런 형식으로 수소연이 얹어지면서 미쳤는가 보다. 전화량이 하나 늘어나야 돼, 그지? 플러스로 돼야지. 짝산이 된다. 수소연을 얹으니까 아는 거지. 자, 요 관계가 성립되는구나. 와 함께 양쪽성 물질, 수소연을 포함하고 있는 음이온, 그지? 뭐 이런 형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HCO3- HSO4- HPO4 2- 등등등. 알지? 이런 애들 양쪽성 물질이다. 저거 맘 놓고 잘라내네 이제. 야 정신 차려라. 그리고 물이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 그렇지? 그리고 또 뭐 있다 그랬어? 아미노산도 양쪽성 물질이다. 또 뭐 있니? 뉴클레오타이드도 양쪽성 물질이다. 뭐 요런 거 요렇게 양쪽성 물질을 구분 지어주면 좋겠고요. 돼?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힉스여서 풀었으니까 이제 선후 관계를 앞당겨 보자. 관계 바꿔보자.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염의 가수분해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일 것 같아서 처음부터 강조한 것 뿐이고, 그지?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약산이 물 속에서 이온화되었을 때 요 평형식은 자꾸 세워봐도 좋고 안 세워봐도 뭐 공식에 잘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반응을 하고 이퀴리브리움 일 때 평형식 세우라 그랬지. 알파 C0 없어지고 알파 C0 생기고 알파 C0 생기고, 그지? 굳이 알파를 몰라도 되는 경우엔 XXX 잡아도 돼. 내가 X에 익숙해. X가 내가 익숙해. 대충 잡으면 X는 몇이네. 이게 나오니까 니들이 계산을 더 빠르게 하겠지. 나야 뭐 결과식이 익숙하니까 그러는 거고. 자, 그래서 얘는 C0의 1 마이너스 알파, 얘는 알파 C0 알파 C0 해서 K에 대해서 공식을 세워주면 C0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제곱 C0 제곱. 그래서 얘가 1이다. 알파가 굉장히 작아서 1 빼기 알파는 1이랑 같이 취급해도 크게 값의 차이가 없다 라고 해주면 제곱 C0 없어지고 얘가 1이니까, 그래서 KA가 알파 제곱 C0로 대충 잡아. 맞더라. 난 확실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연립방정, 2차 방정식이 되겠지. 얘를 X로 잡는다고 해도, 그지? 얘를 X로 잡는다고 해도 얘 C0 빼기 X거든.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정확하게 하고 싶어. 되겠어? 그래도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만 숫자를 넣기가 두려워. 알고 있지? 계산 못해 내가. 계산을 못해. 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알파가 C0분의 KA가 되고요. 하이드로뮴이온의 몰롱도는 여기에다가 C0를 곱하면 되니까 알파 C0, 그지?
알파 C제로. C제로를 여기다 곱하면 되니까 KA의 C제로 여기 될 거라고. 되지? 얘를 그냥 X로 잡아도 상관이 없고요. 알지? 이러한 결과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풀면서 요 식만 쫄쫄쫄 넣어주면 될 거라고 봐. 근데 이제 내가 예전에 화학 2 할 때 제일 빡치는 게 알파가 대략 0.1로 하면서 약한 산이래. 약한 산은 맞긴 한데 0.1로 하면서 예식을 그대로 적용. 짜증나더라고. 개 짜증나더라고.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0.1인가를. 오이씨, 0.1로 하는데 이걸 집어넣어. 차라리 2차 방정식으로 해결해야 더 정밀하지 않나. 근데 답이 0.1을 그냥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버리더라고. 근데 그 문제를 보고 그냥 개빡쳐가지고 찢어버릴까? 그 생각. 대략 0.05 이하는 돼야지. 아유 진짜. 아무튼 0.1이어도 약한 산이긴 하지. 그래서 이 식을 모든 약한 산에 적용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글쎄다, 알파가 몇 이하일 때 적용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너희들은 대충이니까 대충 하세요. 알아들어? 아니 근데 고등학교 과정 문제들이 그 정도 해도 그냥 생각 없이 하더라고. 옛날에 이제 올림피아드 할 때 대학 과정 뭐 연결된 거로 문제 풀 때는 내가 야 2차 방정식 풀어라고 했는데, 그때는 0.1이나 0.2 나왔다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풀어만 했을 텐데, 그때 그 짓을 하더라고. 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랬는데 답이 그게 있더라고. 되게 뻘쭘하게 대답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겨난 거지. 자, 아무튼 그러면 염의 가수분해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하고요. 강산과 강염기가 중화반을 이룬 염이 됐다. 얘로 이루어진 염은 형태가 바로 X성으로 이어져, 그지? 정염은 중성, 산성염은 산성, 염기성염은 염기성을 띠게 돼. 그러니까 강강이면 그냥 염의 X성은 형태를 딱 봐서 얘 못생겼네. 그럼 성격도 더럽겠네, 뭐 이런 거. 얘 냄새나네. 그럼 성격도 냄새나겠네. 뭐 이런 거. 냄새는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 거. 그래 딱 보여지는 대로 X성을 그냥 추측하면 나온다. 그지? 아무 생각 없이. 얘 강산과 강염기는 말이야. 얘네들로 중화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진 염은 가수분해가 안 일어나. 그지? 강강의 짝산이나 짝염기는 가수분해가 안 일어나. 알지? 매우 약한 산, 매우 약한 염기가 되기 때문에, 자, 약산의 강염기로 중화반응을 일으켜서 완전히 중화점의 염이 되었다. 얘 정염이든 산성염이든 염기성염이든 어떤 액성을 띈다? 염기성을 띈다. 강한 녀석의 액성을 띈다. 그지? 결과부터 얘기하고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약산의 짝염기가 염기 노릇을 한다 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약산의 짝염기가 염기 노릇하는 그 반응을 염의 가수분해 라고 부른다. 알지? 자, 강산과 염기로 이루어진 염은 산성을 띈다 라는 거지. 그지? 이유가 뭐야? 그럼 약염기의 짝산이 산 노릇을 한다.
그지? 뭐 한 세 번째 듣다 보니까 정리되지 않냐? 마치 이해한 듯한 이런 착각, 이해되는 듯한 착각, 즐거운 착각이지. 근데 이게 좀 지나면 실제로 이해하게 되는 거야. 누구든 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지 뭘. 그냥 이게 뭔 개소리래 그러고 있다가 또 들으니까 아는 것 같아. 이제 용어들이 익숙해졌어 뭐 이러면서 착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약산과 약염기의 염은 정염은 중성, 염기성이면 염기성, 산성이면 산성 일태지만 엄청 그냥 뭐 매우 약하게 둘 다 작용하기 때문에 뭐 크게 나을 일도 없겠고, 염의 액성으로는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약산과 약염기는 액성적으로만 따지면. 근데 얘는 좀 강하게 산성, 염기성을 나타내고, 산성염, 염기성염이 진짜 오늘 뭐 무슨 일 있어? 어젯밤에 뭐 있었어? 왜 이렇게 잘나고 지랄이야? 노력을 안 해. 자려고 노력하는 느낌이야. 되겠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염의 가수분해 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염이 되었을 때 얘는 중성, 얘는 염기성, 얘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적정 곡선이, 그지? 강산이면 0.1몰 거면 pH가 1, 7, 중화점 이렇게 있으면 완전히 중화점에서 이렇게 가지. 실제로 그러면 정말로 얘네들이 한 방울 똑 떨어뜨렸을 때 중화점이 되잖아. 그럼 이렇게 적당히 올라가다가 한 방울에서 빡 올라간단다. pH 점프라고 했지. pH 점프가 빡 일어나서 중화점 요 7을 지나서가 완전히 중화점을 빡 맞추는 실험은 거의 불가능해. 내가 알고 있기는 그래. 그리고 살짝 벗어난 뒤에 여기에서 또 몇 방울 떨어뜨리면 쭉 하고, 그지? 강산과 강염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알지? 그래서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시약 메틸오렌진 말이야. 변색 범위가 5에서 6인가 그래. 대략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안 외웠어. 옛날에 외웠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 페놀프탈레인 8에서 9인가 그래. 페놀프탈레인 8에서 9인가 그래. 그지? 그래서 강산과 강염기로 하면 둘 중에 어느 걸로 잡든 색깔이 변하는 지점에서 중화점이야. 중화점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색깔이 슉 변하고,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색깔이 슉 변한단 말이지. 돼? 근데 약산을 강염기로 접종하게 되면 이렇게 pH가 이미 높은 상태, 한 3 정도, 3점 몇, 2점 몇에서 출발을 해서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완충 구간을 경험한다 그랬지. pH 변화가 잘 안 나타나는 완충 구간을 경험하게 돼. 여기 V라면 2분의 V, 그지? 2분의 V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V에서 pH가 몇이야? pKa가 되는 거야. pKa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중화점일 때 중화점에서는 0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약산과 강염기의 염은 7을 넘어서, 그지? 염기성을 띠니까.
그래서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8로 슉, 아니 7보다 넘어서 여기로 슉 갔다가 넘긴단 말이지. 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곡선이 나타나면 매트레인지는 중화점에 다다르기 전에 좀 과장되게 그린 것 같은데 뭐 한참 전에 색깔이 미리 변해. 색깔이 미리 변해. 그래서 약산이 들어간 중화적정에서는 메트로레진 부적절한 지시하게 되고 강염기가 껴있으니까 페놀프탈린이 적절한 지시하게 되는 거다. 돼?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되지? 강산을 약염기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중간에 이렇게 꺾이니까 그지? 중간에 꺾이니까 지나서 오케이? 중화점이 지나서 색깔이 변화나 pH는 그런 식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준 것 뿐이야. 알아듣는 거야? 응? 그래서 적당한 지시약이 따로 있구나. 어떤 산,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 얘네들 중화적정에 사용하는 액성의 강하고 약한 정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지시약이 따로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야 지난주에. 알아들어? 자 그리고 완충용액이라고 그랬지. 완충용액. 자 완충용액을 만드는 조건은 약한 산이어야 돼. 약한 산에 요 바로 같은 약산의 짝염기여야 돼. 그지? 얘네들이 거의 1대1로 있어야 돼. 안 거지? 이렇게 되면 웬만큼 산이나 염기를 첨가해 줘도 pH 변화가 거의 없더라 라고 하는 거. 그지?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뭐 공통이론 효과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교육과정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얘가 같이 있기 때문에 반응식 내에 존재하는 이 친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지? 1 있으면 얘는 KA만큼 있는 거고 0.5 0.5 있어도 얘가 KA만큼 있는 거고 그지? 몰롱도로. 그래서 들어가 봤자 얘 조금 수소연이 첨가돼 얘를 줄여주면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고 그지? 많이 준다 생각보다. pH 변화가 많이 없다. 돼? OH-를 넣어주면 얘가 줄어들지? 그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지? 없어졌네. 만들어야지. 그럼 만들어내서 원래 있던 것보단 적게 남게 되겠지만 pH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는다 아는 거지. 이게 이제 완충용액의 효과야. 그래서 완충용액을 만드는 방법에서 HA랑 NaA랑 1대1로 섞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HA를 NaOH랑 섞을 때 2대1로 섞는 방법도 있다. 그럼 결국은 얘가 HA랑 A-가 1대1로 섞이게 되겠지. 돼? 결국은 중화반을 통해서 NaA가 될 테니까. 돼? 이렇게 넘어가게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완충용액을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 야, 암모니아와 염산을 섞어도 암모니아와 염산도 마찬가지다. 암모니아의 짝염기, 짝산 참. 자, 요 순서대로 따로 말을 가져가 보면 암모늄이온하고 암모니아가 짝산 짝염기잖아, 그지? 겁나 약한 산. 그지? 약염기의 짝산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강용기의 짝산보다는 강한 산이겠지만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면 10의 마이너스 9제곱의 KA를 가진단 말이죠. 겁나 약한 산에 짝용기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얘도 완충용액이다.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완충용액의 반응은 혈액의 pH가 몇인지 알아? 대략? 우리 혈액? 아냐 모르냐? 대략 7.4 정도 되는데 확신에 차서 얘기한 건 아니고 맞을걸? 뭐 날 아니까 몰랐지? 이런 거 잘 까먹어 맨날 이런 거 잘 까먹어. 까먹는 걸 어떻게 해. 아이씨 맞을걸? 대충 맞을 거야. 맞을 거라고 봐. 아무튼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 완충용액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해. 다양하게 있는데 7.4에 해당하는 걸로 가장 적절한 게 얘가 CO3 하고 HCO3인가? 아니면 HCO3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에 완충 효과가 7점 얘가 아마 얘일 거야. 응? pH 7.4로 유지하더라고. 그런 게 있나 봐. 내가 교재에 써놨냐? 썼으면 내가 책 보고 쓴 건데. 안 써있냐? 안 써있지? 써있어? 써있어. 아이씨, 밑에 거, 위에 거네. 위에 거였어. 위에 거였어. 되겠어? 아이, 잘못 알고 있었네. 7.4로 알고 있어. 너무 믿지 마. 근데 나중에 예전 교육과정의 책들을 보고 정리해서 이거 급하게 만들었다고. 급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고민을 엄청 했어. 형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할까? 야 쉽지 않은데 어떻게 수업하지? 막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할지도 상상하면서 타이핑하다가 이야 쉽지 않은데 그래서 비인 거 아니야. 날짜가 골 때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고분 탄소화합물 문제를 못 찾아가지고 또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적정선을 못 찾겠어. 너무 지랄이야. 아씨 유기화학 책에서 문제를 낼 수도 없고. 아무튼 자 이러한 내용들이다.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 지시약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이게 안 할 수도 있거든. 지시약 산염기 중화반응의 색깔 변화 지시약 안 할 수도 있는데 잘난 척 할 수 있는 선생님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는 해서 한 번은 걸치고 넘어가면 뭐 안 하면 다행인 거고 하면 그것도 다행. 그지? 그래서 지시약은 염의 액성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산성일대색, 염이성일대색, 중성일대색 이렇게 나타나잖아. 근데 지시약이 일종의 브렌트들롤이 산의 형태를 띠고 있나 봐. 그래서 지시약이 영어로 뭐게? 맞나 모르나? 맞나 틀리나 몰라. 인디케이터야 어쨌든.
인디케이터 모르겠는데 응? 악센트가 중요하지? 영어 할 때? 영어도 못하는 새끼가 맨날 영어 쓰고 지랄해 그지? 자, 지시약. 그래서 영어로 지시약이 인디케이터라고 했잖아. 산을 짝산, 지시약의 짝산, 지시약의 짝연기 이렇게. 짝산과 짝연기로 구분지어서 얘가 산성형의 색을 띠고 얘가 염기성형의 색을 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응? 근데 지시약을 중화 적정할 때 많이 넣어? 한두 방울 떨어지지. 겁나 조금 넣어. 이 지시약을 통해서 pH가 변하면 되는데 안 돼. pH 변화를 통해서 얘네들의 비율이 바뀌는 거야.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얘네들의 비율이 바뀌는 거야. 뭐냐면 지시약이 산, 짝산, 짝연기, 그지? 이 형태가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여기다 물 넣고 하이드로gen 해야 되겠지만 귀찮아서 이렇게 쓴다 그랬어. 그지? 응? 귀찮아서 이렇게 쓸 건데, 야, 얘 지시약의 산이온화상수를 IN이라고 쓸게. A보단. 그지? 지시약의 산이온화상수야. 지시약의 산이온화상수가 어떻게 되겠어? 짝산 의 몰농도의 짝연기의 몰농도 곱하기 수소연의 몰농도가 되겠지. 돼? 그러면 얘는 오로지 얘한테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얘네들에 의해서 나온 수소이온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아들어? 야,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셋이서 머리를 감았어. 그럼 머리털이 수북히 쌓이겠지. 거의 대부분 뭐야? 나야. 니들은 머리털이 빠지질 않잖아. 빠지나? 니네일 수도 있겠다. 난 별로 없으니까 빠질 머리도. 나는 게 덜 나서 그러지. 그지? 아이씨. 끄덕거려? 와, 나 잔인한 새끼. 씨. 나의 고통을. 요새 자전거를 못 타서 어저께 스쿼트 아무것도 안 들고 스쿼트 맨몸 스쿼트 막 했다. 궁뎅이가 안 되겠어. 알겠어. 내 근육이 약간 예민해. 아이씨, 알이 잘 걸려. 운동을 좀 하면. 옛날에도 배드민턴 레슨 받을 때 헤어핀 가운데서 타다 하고 막 계속 하면 숨 막히거든. 계속 그 짓 하다가 하고 나면 이렇게 밀어야 되거든. 자꾸 엉덩이에 힘이 들어. 엉덩이 알지? 엉덩이 힘을 많이 주나 봐.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얘네 게 아니야. 주변에 있는 거야. 주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서 막 수소연이 막 들어와. 아니면 원래 넘쳐나. 아니면 수소연이 막 사라져서 없어졌어. 거의 없어. 그러면 얘네들이 얘 비율 5대5로 섞여 있으면 중성형이겠지. 반반 섞여 있으면. 그지? 반반 섞으면 중성일 거야. 그러지 않겠어? 산성형의 색깔, 염기성형의 색을 가지고 있는 거야. 색. 고유한 색. 쟤네들 각각의 색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비율이 많다. 비율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염기성형의 색을 띠겠지. 돼? 얘가 많다. 산성형의 색을 띠겠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비율을 조정하냐면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많아지면 산성형이 많아지고 돼?
얘가 없어지면 얘가 많아지고 돼? 뭐 말인지 알아? 얘도 고정가, 얘네들의 합이 고정가, 위아래 합은 고정가. 그래서 수소이온의 몰롱도만 계속 변하는 거야. 변화가 나타났을 때 얘가 많아지면 산성형이 돼. 얘가 줄어들어서 얘가 많아지면 염기성형이 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이제 지시학의 원리예요. 그러면 결국 지시학의 색 변화는 그지? 메틸오렌지의 KI에는 대략 뭐 5나 몇 되겠고 페놀프탈레인의 KI에는 뭐 8이나 요 정도 될 거고. 알아들어? 지시학의 색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작년이 된다. 야, 되게 오래된 것 같은. 지난 학기 3답은 하면서 야, 이게 제일 신기하고 재밌어. 그지? 신기했어. 라고 하는 건 평형상수. 그지? 갖가지 걸 다 활용해 돼. 갖가지 걸 다 들어가. 응? 평형상수. 다 설명해. 갖가지 것들 막 설명해. 그리고 대략적으로 변화의 예측이 가능한 건 르샤틀리에 원리다. 그지? 그래서 평형상수는 나도 내가 공부하면서 너무 신기했던 거고, 너무 신기하고, 지금도 그래. 지금은 그렇게 신기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나이도 많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르샤틀리에 원리는 너무 재밌었다. 화학 공부 혼자 하면서 가장 재밌고 신기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더 하면 더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내용, 교과서는 없는 거. 또 있어. 평형상수가 적용되는 거. 누구인지는? 누구인지는? 근데 이렇게 마무리 짓자잉. 이렇게 마무리 짓자. 자, 드디어 1단원을 마무리 짓고요. 우리 2단원으로 넘어가자. 산화음반이다. 얘는 내용이 좀 많아. 1단원에 비해서.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야, 통합과학에 나오지 산화음은 악시데이션, 리덕션, 그지? 악시데이션, 리덕션. 그래서 얘 합쳐서 리덕스 그래. 리덕스. 산화음반은 리덕스라고 하는 거야. 산화음반은 항상 동시에 진행돼. 알고는 있어? 가장 처음 옛날에는 또 산염기의 개념과 연동돼서 산화음을 설명했겠지만 좀 더 화학적으로 설명한 게 산소로 산소를 얻으면 산소를 잃으면 환원 이런 게 정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철의 재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 들어봤니?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 드라이아이스 있잖아. 드라이아이스를 이렇게 홈을 파서 여기에다가 마그네슘 가루를 집어넣고 불을 딱 땡긴 다음에 드라이아이스로 뒤집잖아? 그럼 연소가 돼, 안 돼? 계속 돼. 마그네슘은 소화기로 못 꺼. 마그네슘에 불 붙으면 소화기로 못 꺼. 탄소가루가 얻어져. 얘가 탄소가루가 만들어지고, 요 MgO 산화마그네슘은 약간 연한 핑크빛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게 인권 그걸 하려면 살색이라는 표현 살색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그러면서
흑인들은 어떡할 거냐? 걔네들 살색은 검정색인데, 백인들도 허연색이 아닌데, 그치? 모르겠어. 아무튼 연한 누름색 뭐 그렇게 변하는 필요 없고,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은 누가 봐도 산화하는 반응을 구별할 수 있잖아. 그지? 얘들아, 산화하는 반응하고 삼연기 반응 겹치지 않아? 고등학교 과정에서 겹치지 않아? 이게 나중에 무기화학으로 넘어가면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막 그러면서 뭐가 있긴 한데 겹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 속으로 짜증내면서 책을 읽었는데 안 겹쳐. 삼연기 반응이다. 산화원이 아니야. 산화원 반응이다. 삼연기가 아니야. 알았어?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도 동시성이 있어야 돼.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도 산화 반응이 진행됐어. 그럼 어딘가에선 환원이 진행되었어야 돼. 알겠어?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진행이 돼. 자,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반응이 있다. 얘를 이용해서 화학전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번 과정의 산화론의 가장 중심 내용이 화학전지란다. 화학전지야. 그래서 아무튼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론 반응인데 전자를 잃는다. 그럼 얘가 산화야. 알고 있지? 전자를 얻어. 얘가 환원이야. 그치? 알아? 이거 알지? 야, 이씨. 몰라? 알아요. 알지? 이거 언제 했지? 2단원에서 했구나. 전기분해, 그치? 전기분해 할 때 했네. 니들 기말고사네. 2단원에서 했네. 2단원 전기분해에서 플러스를 위해서 일어난 전기분해 무조건 산화, 마이너스를 위해서 일어난 전기분해 무조건 환원. 기억나? 시험 볼 때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해도 됐고, 알지? 응? 자, 우리 화학 반응의 세계에서 산화원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산화수란다. 산화수란다. 오늘의 핵심은 산화수야. 오늘의 핵심은 산화수야. 산화수는 말이야. 세 글자 쓰기 귀찮으니까 샵으로 쓸게. 어떤 참고서나 문제집에도 샵으로 나와 있는 거 없어. 나만 그래. 나만 그래. 알았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이거 산화수요 하지 마. 알았어? 나만 하는 거야. 알겠어? 알잖아. 내 글씨 더러워서 여러 번 쓰기 싫어해. 줄이는 거 좋아해. 그나마 영어면 영어는 좀 이쁘니까 한글은 더러워서 쓰기 싫단 말이야. 내 글씨가 한글이 싫어서가 아니라 한글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막 세종대왕님한테 뭐 사과하세요 뭐 이따위 소리 할까봐 한글이 싫어서가 아니라 한글을 못 써서 내가 다 이쁘게. 자, 아무튼 요 산화수는 말이야, 뭐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물질이 산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수야 라고 나오지만 그러한 개념을 명확하게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 그냥 산화수는 물질에 포함된 원자들의 전하량이라고 보면 돼. NaCl 있잖아. 이온결합 물질. 얘네들은 산화수가 명확해. 얘는 전하량이 몇이야? 플러스 1이지.
얘는 전화량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얘네들 각각의 산화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면 산화수를 그냥 이온의 전화량의 산화수가 돼. 그러니까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가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전화량인데, 여기에 약간 전기음 성도가 파고든단다. 전기음 성도가 파고들어서, 야, H2O. 이렇게 있으면, 이게 산소의 산화수와 수소의 산화수, 어쩜 좋으지? 얼만큼 가져갔지?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네 둘이 델타 플러스. 야, 이 델타를 몇 초로 잡을 거야? 가 되는 거잖아. 쌍극장 모니터로만 따지면. 야, 이 델타를 어떻게 할까? 인데 산화수에서는 이 델타를 개무시하고 연결돼 있잖아. 전자를 하나씩 그지? 하나씩 담보 가졌잖아. 그러면 요 한 쌍의 전자를 전기음 성도가 큰 녀석이 싹 다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산화성계다. 그러면 수소의 전하는 몇이 돼? 플러스 1이 돼야지, 이 새끼야. 어서 헛소리야. 전자를 뺏겼는데 말이 중딩이야? 깜짝 놀랐네. 아이씨, 플러스 1이겠지? 그지? 얘도 플러스 1이겠지? 그럼 산소는 몇 개 뺏어갔어? 2개 뺏어간 거랑 마찬가지지? 그럼 산소는 마이너스 2겠지? 이런 식으로 실제 전하량과는 차이가 있지만 가상의 전하량이 돼. 공유결합에서. 이온결합에서는 실제 전하량이 산화수가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산화수는 뭐랄까, 그 물질 내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들의 전하량 또는 가상의 전하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상의 전하량을 다룰 때 뭘 기준으로 해? 전기음 성도. 전기음 성도가 크다. 그럼 공유전자쌍을 싹 다 가져간다. 알겠어? 전기음 성도가 작다. 그럼 공유전자쌍을 싹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빼앗기는 거죠. 알아들어? 자, 그래서 우리 말이야. 산화 반응은 산화수가 증가하는 게 산화야. 산화수로 산화 반응인지 환원 반응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산화수가 증가하잖아. 산화야. 산화수가 감소하잖아. 환원이야. 그지? 증가한다는 건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거고, 감소한다는 건 전자를 얻어온다는 얘기 아니야. 알아들어? 그지? 되겠니? 요게 이제 산화와 환원이야. 산화수를 통한 산화와 환원의 전략 이렇게 진행이 된다. 오키도키? 할만하지? 자, 그러니까 우리 산전기에서 내가 좀 핵심으로 여겨지진 않지만 원래 핵심은 산이온화상수, 염기이온화상수에 대한 익숙해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더 핵심이라고 보여지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염의 가수분의 1보다 해서 염의 가수분의 1을 중심으로 가져간 거야. 계속 반복해서 이해되는 것 같은데? 라는 착각과 함께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이해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근데 이게 산화환원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게 있을라나? 전지인데 계산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할 것 같지만 산화환원, 산화수를 먼저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얘가 가장 핵심일 것 같아. 산염기에서 산이온화상수, 염기이온화상수가 핵심이겠지만 산화수가 산화환원에서는 가장 핵심이 될 거다. 가장 중심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산화수 결정 규칙
16쪽을 보자. 16쪽. 응? 16쪽에 기본 규칙은 말이야. 원소의 상하수는 0이다. 같은 원자끼리 결합되어 있는데 누가 전자를 뺏어가? 그지? 같은 원자끼리는 전기음성도 같을 거 아니야. 그지? 돼? 나랑 정수성이랑 손잡고 있으면 헷갈릴 거 아니야. 누가 정수성이지? 누가 김규남이지? 뭐 이런 거 헷갈릴 거 아니야. 똑같이 생긴 놈들. 비슷한 예 같았는데. 적당한 예 같았는데 이것들이 비웃는 듯한 느낌이네. 열받게. 자, 아무튼 되겠니? 그래서 나트륨 고체다. 고체 나트륨을 얻기는 쉽지 않거든. 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산화수가 몇이야? 0이야. 나트륨끼리 있으니까. 그리고 플로린 기체다. 0이야. 야, 오존이다. 산소끼리 있지? 0이야. 산화수는 무조건 0이야. 이렇게 되면 알아들어? 같은 원자로 돼 있어. 0이야. 돼? 자,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화합물에서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산화수를 모두 다 더하잖아? 그럼 0이야. 이게 기본 규칙이란다. 이거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지구는 아니야. 외계 너희 별에서 배워온 거야. 이게 어긋나면 니네 별에서 배워온 거야. 알겠어? 이렇게 쓰고 싶은, 이걸 0이 아니게 쓰고 싶은데 싶으면 니네 별 가서 해. 알았어? 우주선 타고 가. 잘 파서. 카카로트가 타고 온 거 있는 거 알아? 카카로트 몰라? 오래전 얘기. 드래곤볼을 모르나?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베지터 성인이잖아. 모르나? 베지터가 그 자기네 별 이름이야. 베지터 성의 이름이 애기 때 손오공 이름이 카카로트야. 알겠니? 화학 말고 만화도 배운다. 화학 말고 만화도 배우고. 다방면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있어. 외모도 배워야 될 텐데 썩어가 큰일 났다. 자, 아무튼 화합물의 산화수 합은 0이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화합물이라고 하더라도 합은 0이다. 그래서 포도당 여기에 탄소의 산화수 곱하기 6 더하기 수소의 산화수 곱하기 12 더하기 산소의 산화수 곱하기 6 한 게 0. 알아요? 요렇게 무조건 0. 돼요? 안 돼? 이상해? 다 알지?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기본은 아이온.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량과 똑같더라 라고 하는 거야. 바나디움 5 플러스 얘 산화수 몇이야? 플러스 5야. 아니면 질소 3 마이너스 몇이야? 마이너스 3이야. 알았어? 그냥 이온들은 그 녀석의 전하량이 산화수랑 동일하다. 그리고 라디칼 이온 원자단 이온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원자가 뭉쳐서 한 덩어리의 이온이 됐잖아. 그러면 그 녀석의 산화수를 전체 합하잖아. 원자단 이온의 전하량과 같더라. SO4 2-가 있어. 그럼 황의 산화수 4 곱하기 산소의 산화수 하는 게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이게 기본 규칙이야.
알아들어? 여기 기본 규칙. 알겠냐?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전화량보다 좀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니네 별 가서 해야 돼. 지구인들은 저렇게 해야 돼. 알겠어? 어우씨 끄니까 덥고 틀면 추워하는 것 같고. 되는 거지? 응? 자, 요게 기본이고, 그러면 얘 관계를 알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2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8이면 아니 마이너스 10이고 얘가 플러스 2고 해도 되잖아. 그지? 그냥 막 때려 넣으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아무거나 막 맞으면 되겠냐고.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화합물에서 자 원소일 땐 모두 다 0이잖아. 원소일 땐 예외 없이 0이야. 아무리 잘생긴 놈도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있을 수는 없잖아. 그지? 지들끼리 있는데 야 나 자식 생겼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지? 산화수가 0이야. 응? 그래서 화합물이 되었을 때, 다른 녀석을 만났을 때, 화합물이 되었을 때, 산화수가 샵으로 쓸게. 고정값을 가진 공정이 아니라 고정값을 가진. 고정값을 가진 원소가 8개 있어. 8개 있어. 누구냐면 알칼리 금속 하고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알루미늄. 물론 이제 붕소도 거의 고정값인데 그냥 뭐. 자, 리나카 얘네들 몇 가양이면 돼? 화합물이 되면 무조건 1가양이면 되지. 2가양이면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럼 니네 별가 뭐 지구인은 아니야. 그지? 아니면 이제 다른 녀석인데 알칼리 금속으로 착각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얘 산화수는 무조건 몇이 돼? 플러스 1이야. 다른 친구가 무조건 섞여 있다. 플러스 1. 알아들어? 자,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얘는 몇 가양이면 돼? 2가양이면 돼. 얘네들은 무조건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게 돼. 알아들어? 그리고 알루미늄은 플러스 3. 자, 금속들의 이렇게 플러스 산화수 고정값, 마이너스 산화수의 고정값을 가진 원소가 있을까 없을까? 딱 하나 있어. 정김성도 제일 큰 원소 누구야? 플로린. 얘는 누구랑 결합되어 있든 마이너스 1이야. 옆에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이야. 알아들어? 절대적이야. 돼? 얘네들 8개는 암기 하고 있어야 돼. 암기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 다음 순위로 고정값을 가지는 친구들이 수소와 산소란다. 얘네들하고 결합하면 얘네들이 맞춰줘야 돼. 쟤네들. 요 고정값을 가지는 원소들의 산화수를 수소와 산소가 맞춰줘야 돼, 간을. 근데 얘네들을 제외하고 다른 녀석이랑 결합하잖아? 그러면 수소는 무조건 플러스 1이야. 산소는 무조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되는데, 쟤네들하고 만나잖아, 운 나쁘게. 그럼 얘네들이 맞춰줘야 돼. 수소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질 수도 있어. 어떻게? 단들이 만나면 이렇게. 이거 이름 뭐게? 수소화 나트륨이란다. 수소이온 그럼 약이온이잖아. 수소화 이온 그럼 음이온이야. H 마이너스. 돼?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 1. 얘는 무조건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잡것이 섞이잖아? 그럼 얘도 플러스 1. 얘 엄청 야 나보다 못한 놈 있다. 그럼 나도 플러스 1 할 수 있겠다. 그러고 가는 거야. 알아들어? 단둘이 만났다. 그럼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얘네들한테 맞춰줘야 돼. 그리고 말이야. 산소는 요 순서대로 수소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딸려. 왜 그럴까? 중요도 때문이 아니라 수소는 하나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두 개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 그지? 하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잃어버려도 가진 게 하나인데 나 세 개 잃어버렸어. 그러면 완전 사기꾼 아니야 범인이. 그치? 나 이 개사기 치고 막 너 과자 5개 있었는데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뭐 이러면서 2개 사왔습니다. 그런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거야. 추워 죽겠네? 아니요. 아니야. 저 컴퓨터 문제를 쓰고 아, 잠깐만요. 잠 깨려고. 내 목소리 부드럽지? 네, 네. 그렇지. 니들 탓이 아니야. 내 목소리 탓이지. 자, 그리고 어쨌든 산소의 산화수는 간혹 가다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어. 대표적인 예가 H2O2. 그지? 산소가 수소한테서 전자를 빼앗아 가잖아. 근데 수소가 두 개에서 4개를 뺏길 수가 없어. 그치?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2개를 뺏어야 된단 말이야. 산소 2개씩 뺏으면 4개를 빼앗아야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근데 수소는 하나씩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는 산소를 포함한 화합물은 과산화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되는 거야. 자, 이거 말고도 Na2O2가 있다. Na2O2. 그럼 뭐야 이건? 과산화 나트륨이야. 그지? 나트륨 따라가야 돼. 나트륨은 무조건 플러스 1이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0이 되겠네. 그지? 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야. 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화합물이 되면 얘네들은 바꾸질 않아. 값을 바꾸질 않아. 그럼 나머지가 얘네들이 맞춰줘야 돼. 그리고 얘네들이 아닌 녀석하고 결합하잖아. 그럼 얘네들도 이거에서 바꾸질 않아. 바꾸질 않아. 알아들어? 자, 그래서 쟤네들을 생각해보면 산소의 산화수는 0도 될 수 있고요. 0 하지 말자. 잘 안 나오니까 플러스 1이 될 수 있고요. 플러스 2도 될 수 있어. 플러스 1이 되는 경우는 플로린하고 O2F2일 때 플러스 1의 산화수야. 돼? 그리고 플러스 2는 OF2일 때 플러스 2의 산화수야. 알아들어? 오케이? 자, 요렇게가 일단 산화수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어정쩡하게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 있잖아. 응?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야,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니까, 괜찮은데, 얘네들 합한 게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질소와 탄소의 산화수는 어떻게 될까? 고민되지. 이럴 때 대체로 전기음성도 큰 녀석을 집어. 그래서 그 녀석을 옥텟으로 만드는 산화수로 만들면 대체로 맞아. 거의 다 맞아. 알아들어? 그럼 질소가 전기음성도 더 크지. 그럼 질소는 산화수 몇이야? 마3이지. 얘가 마3이고, 그럼 탄소는 몇이 돼야 돼?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네? 자, 이런 형식으로 산화수를 결정 지을 수 있어요. 알겠니? 산화수를 이런 식으로 결정해 줄 수 있어요. 오키도키? 되니?
지난 교육 과정에 화학원에 포함되어 있었을까 안 되어 있었을까? 있었단다. 지난 교육 과정에 화학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때 문제 유형으로 봤을 때 저거만 잘하면 산화수를 다 산화수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네. 로 될까 안 될까? 와 이거 보이나? 왜 이게 17페이지에 내가 막 노란색으로 썼지? 보이냐? 안 보이지? 보이긴 보이는데. 보이지 뭐야? 교육과정이 안 될 것 같아서 교육과정이 맞을지 안 맞을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 지난 교육과정에서 꽤 중요해. 작전 성공. 작전 성공. 읽지 말라고. 그러다가 들어가면 읽는 거고. 아주 훌륭해. 이걸 흐릿하게 남겨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때. 아유 재밌다. 작전 성공이네. 야 이거 할려나? 그 3년기에 비하면 요거까지 다 하면 분량이 많은데. 재밌다. 직접 펴본 건 지금 처음이라. 아이 재밌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계산하는 거야. 야, 그러면 MnO4 마이너스가 있어.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몇일까요? 이거 되게 잘 나왔던 문제라 그래. 3. 지랄을 해요. 야, 산소가 여기 있는 친구가 없지. 산소 말고. 네. 많이. 그럼 산소는 몇이야? 많이. 마2. 이 새끼야. 그러면 얘가 망가니즈의 산화수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몇 개? 4개. 4개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지. 7. 플러스 7. 알아? 계산할 줄 알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라고. 응? 원자 단위로. 그러지? 돼? 계산할 줄 알겠어? 예.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자,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산화수 계산 있잖아. 산화수 계산. 지난 교육 과정의 화학원에서 산화수 계산이 이렇게 분자식이나 이론식만 나온 게 아니라 구조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구조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야 C3H8 얘는 이제 탄소화합물 마지막 단어 3단원에 탄소화합물이 나오거든. 프로페인인 건 알지? 알아 몰라? 너 몰라? 이거 프로페인이 우와 모르는구나. 야 니들 이게 탄소 원자 수에 따라서 탄소 화합물 이름을 짓는 방법이 따로 있단다. 아마도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넣긴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해서 확실히 안 써. 탄소 화합물 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가장 많이 고민했는데 이게 가장 기준이 잘 안 서. 아무튼 야 CH4 이름 뭐야? 메테인인 거 알지? 네. 메테인 그지? 메테인인 거 알지? 근데 말이야 탄소가 공유 전자 쌍수를 몇 개 가져? 하나당 네. 4개 가지지. 알고 있어? 알고 있지? 니들? 아니 공부를 시켜봐서 아는 거고
널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넌 나랑 공부한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무시하는 눈빛은 읽었지. 못생겼으니까. 그럼 못생긴 친구를 개무시해. 개무시 당하는 거 알지? 보지 마. 비이상이 보는 거 보면 좀 쉽지 않아. 탄소한대 하나당 고밀전화성 4개인 거 알지? 응? 그래서 탄소가 막 연결돼서 수소 혼자의 개수 비를 살펴보면 탄소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 지금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건 공유전성 하나만 가지고 가운데 있는 건 2개씩 가졌지. 그럼 위아래 수소를 결합할 수 있겠지. 그럼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옥텟을 만족했어. 근데 맨 끝에 있는 녀석들은 하나 부족하지. 그래서 앞뒤로 수소를 막아주면 끝. 그지?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이 규칙을 따져보면 탄소가 N개일 때 수소는 기본적으로 2N개가 달라붙고, 그지? 앞뒤로 2개가 막았으니까 더하기 2의 개수 관계가 성립이 돼. 이렇게 하면 탄소와 탄화수소 내에 모든 원자사의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탄소화합니다. 얘가 이런 식의 되어 있는 게 포화탄화수소라고 해요. 뭐 나중에 할 거 미리 좀 땡겨주는 거야. 산화수 때문에 구조식. 근데 말이야, 이 포화탄화수소 할 때 탄소가 1개잖아? 그러면 메타, 영어로 쓸게. 메타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해서 메타. 메테인하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탄소가 2개잖아? 그럼 에타. 에테인. 3개면 프로파. 프로파. 4개면 뷰타. 얘는 T야. 그리고 5개면 펜타키랄 때 펜타. 6개면 헥사. 7개면 벤 같잖아. 헥타. 8개면 이게 옥타지, 옥타. 9개면 모나. 10개면 어디 갔니? 데카. 11개면 운데카. 맞을걸? 12개면 도데카. 트라이데카, 테트라데카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이 포화탄화수소의 조건을 만족하잖아? 탄소와 수소의 비율이. 그러면 끄트머리가 A로 끝내. A. 그래서 메테인이 뭐야? 네. 얘는 에테인이 뭐야? 얘는 프로페인이 뭐야? 얘는 뷰테인. 돼? A가 작게 써버리겠네. 에인, 펜테인, 헥세인, 펩테인, 옥테인, 모네인, 데케인, 운데케인 뭐 이렇게 하는 거란다. 돼? 무식한 거더라? 3단원 할 때 할 거야. 또 할 거야. 어차피 영상으로 남기니까 써. 그러진 않으려고. 그래서 프로페인, 이 무식한 것도 프로페인 이름도 모르고, 생긴 것도 그따위고, 아주 그냥 기분 나빠. 자, 프로페인, 탄소의 산화수는 몇이겠니? 수소의 산은 고정값이지. 수소가 얘네들하고 만나지 않으면 몇이라고? 플러스 1. 그지? 그러면 탄소는 몇이겠어? 마이너스 3분의 8 해야 되지. 그지? 이렇게 분자식을 쓰면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돼야 돼. 지저분하지? 근데 말이야, 구조식을 쓰잖아. 이렇게 쓴다. 이게 이제 지난 교육 과정에서 산화수 정리할 때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화수, 예산화수, 예산화수가 다르다. 자, 그때는 똑같은 지들끼리는 전자를 누가 뺏어가? 안 뺏어가지. 나랑 정수하면 손잡고 있으면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누가 정수이고 누가 교남이지 뭐. 차오도 그럼 나도 양심이 있어서. 나도 양심이 있어서. 차오는 못하겠어. 너 누구가 적당하다고 생각해? 못생긴 새끼야. 좋아, 난 우성형이야. 자, 몇 치겠니? 이걸 이렇게 되면 같은 원자끼리 결합되어 있잖아. 없는 거야. 얘네들은 전자를 주고 뺏고 하진 않으니까 없는 셈 치고 얘가 합이 0. 얘를 합으로 0. 그러면 얘 탄소의 산화수는 몇이야? 마삼. 마이너스 3이야. 자, 얘는 탄소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되겠냐? 모르겠어? 알겠어? 야, 아세트산의 구조식 알지? 이렇게 있으면 또 얘를 지워버려. 이렇게 얘는 산화수 몇이야? 마이너스 3. 얘는 산화수 몇이야? 플러스 3. 그지? 산소와 수소의 산화수가 고정값을 가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없으니까.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구조식으로 산화수를 계산하게 만드는 내용도 지난 교육 과정에 있었어. 화학 반응의 세계 이게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알겠어? 그래서 얘는 원래 지난 교육 과정에서도 안 썼거든. 교재에 남기지도 않고 그냥 참고 삼아서 알려주고. 근데 문제는 꽤 잘 나와서 했던 내용인 거고, 이번 교육 과정엔 없을 것 같고 안 나올 것 같고 해서 원래 교재에 남기지도 않지만 한번 정리해 봤어.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때 하면 되지 뭐 또. 그지?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에서 이렇게 산화수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알아들어? 매우 중요하다. 되겠니? 그래서 산화되는 녀석은 환원제라고 부르고 환원되는 녀석은 산화제라고 부른다. 거기 노란색으로 써있는 게 그거야. 17쪽에 산화제와 환원제, 노란색이 아니네. 빨간색, 파란색으로 썼다. 설명은 노란색으로 썼으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써놨어.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라고 부른다. 산화된다 이걸 별로 안 좋아해. 산화와 환원이 항상 동시에 진행되니까 내가 산화되잖아. 그럼 누군가가 환원됐단 말이야. 나 쟤 환원시켰어. 이게 좀 더 당당하지 않겠니? 야, 쟤가 날 주먹으로 콧잔등을 때려서 내 콧잔등에서 피가 났어. 그러면 변명을 어떻게 해? 야, 내가 코로 제 주먹을 때려서 피 묻혔어. 뭐 이런 그지? 내가 그랬거든. 어려서 싸움을 잘 못해. 싸움을 잘했겠지. 하려고 작정하면. 근데 맞았어. 얼굴로 이렇게 주먹을 때려줬어.
자식 내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데. 잘생긴 얼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표현이 바로 산화제 환원제란다. 그래서 산화제는 뭐야? 환원되는 물질이야. 환원되면서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거야. 그걸 중점으로 두는 거지. 아이 나쟤 산화시켰다. 내가 환원된 거지. 내가 희생했어. 나의 능력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마치 이제 소화제나 마찬가지지. 야, 소화제가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 소화시켜줄게. 소화되는 게 아니야. 나 소화시켜줄게. 나를 소화시켜줄게. 너 주남이 소화시켜줄게. 그럼 소화제라고. 그지?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산화제, 환원제가 지가 산화되면 무슨 제? 환원제야. 오케이? 지가 산화되면 환원제야. 지가 환원되면 산화제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이 진행됐다. 그럼 산화제, 환원제를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산화소의 변화를 통해서. 산화소가 증가하는 원자를 찾아. 그럼 산화제야. 아니 환원제? 엄마? 환원제. 말로 하면 헷갈려. 나도 봐야지 이렇게 덜 헷갈리지. 맨날 말로 하다가 헷갈려. 내가 뭐라 그랬지? 그러면서 앞에서 뭐라 그랬는지 까먹어. 진짜 대단하지. 외모만 이렇게 완벽하고 그렇단다. 두뇌는 좀 부족해. 헷갈려. 자, 그래서 뭐 산화하는 거는 뭐 할까? 아까 했던 거 Mg, CO2, MgO, C, 그지? 이렇게 되면 이제 산화수 몇이야? Mg 0. 알지? 얘 몇이야? 플러스 2. 그지? 산소 몇이야? 플러스 4. 산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는 산화수 변화가 없네, 그지? 자, 얘 몇이야? 0. 이렇게 되잖아. 산화수로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산화됐네. 그지? 100? 산화됐네. 그지? 되면 산화수 증가함수를 따지란 말이요. 알아들어? 그러면 누가 산화제야? CO2가 산화제. 환원됐으니까 산화제야. 누가 환원제야? 마그네슘이 환원제야. 알아들어? 알겠냐고 이 똥꾸들아. 진짜 이렇게 대답도 잘 안 할 거면 얼굴이라도 잘생기든지. 짜증나게 생겨가지고 이것들이 대답도 안 하고 지랄려. 알아들어? 자, 이렇게 산화제와 환원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교육과정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말이야, 이런 반응이 있어. 그 가장 기초적인 반응으로, 기본적인 반응으로 불이온이 지들끼리 전자를 교환시켜서 이렇게 돼. 느낌 와? 구리온 하나랑 전자를 주고 받고, 그지? 전자를 주고 받고 해서 플러스 1이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1이 0이 되고, 그지? 산화수. 그래서 산화되고 환원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북치기 박치기 다 하는 이런 새끼. 혼자서 산화제도 되고 환원제도 되는 이런 반응을 불균등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알 필요는 없을 듯.
그래서 이 불균형화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NO2가 물에 녹을 때야. 그러면 HNO3가 되고 NO가 되거든. 응? 자, 산화수 먼저 계산을 해보자. 산소랑 수소가 나나알, 배마카, 나마카구나. 아이씨. 리나카, 아이씨. 주격표 못 외우고 있네. 당황했어. 리나카. 그리고 또 뭐 있지? 배마카, 알, 풀. 얘네들 산화수가 고정값을 가지는 애들이야. 걔네들하고 결합된 게 없잖아. 그지? 산소랑 수소가. 그럼 산소는 몇? 마 2. 수소는 몇? 플러스 1. 고정값. 그러면 산소, 수소 아닌 놈, 질소만 산화수를 계산하면 되겠네. 그지? 얘 몇이야? 산화수 몇이야? 산화수 몇이야? 뿔 4. 플러스 4. 그지? 얘는 산화수 몇이야? 뿔 3. 뿔 5. 플러스 5. 얘는 산화수 뿔 2. 플러스 2지? 돼? 그럼 질소가 플러스에서 플러스에서 플러스 5로 1 증가했지? 몇 감소했어? 2 감소했지? 개수가 얘한테 2가 붙어. 그래야 증가한 전체 산화수, 감소한 전체 산화수가 같을 테니까. 산화수 증가 감소량이 같아야 된단다. 아무튼 보면은 물에 있는 원자들은 산화수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이렇게 되었을 때 물은 산화도 환원도 안 되는 물질이야. 그럼 누가 산화됐어? 이산화질소. 누가 환원됐어? 이산화질소. 혼자서 북치기 박치기 다 한단 말이지. 돼?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 숙제는 다 했지. 네. 그치? 우리가 교재 다른 반이 개 짜증나게 응? 숙제를 엉뚱한 걸 얘네들 안 가져와서 이번 주에 다른 반은 저걸 할 건데 니들은 49, 51 에서 54 54요? 까지. 예. 예, 눌러.